아침입니다. 성문을 닫고 병력을 배치해라. 마치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여진족의 군대로 인해 아비규환이 된 조선의 백성들. 하지만 백성을 지켜야 할 조선의 군대는 두려워하라. 자기 자리를 지켜라.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관료들에게 버림받은 백성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치 가축처럼 처참히 도륙당했습니다. 패닉에 빠져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오늘의 주인공 시울. 그 역시 이대로 있다가 끔찍하게 살해를 당하고 마는 상황. 그런데 그때 엄마 아무도 그래도 뱉지 마. 오랑캐의 눈을 피해 엄마는 그의 몸을 서둘러 숨겼지만 이런 오지마. 아녀자의 몸으로 칼을 드는 오랑캐를 상대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어머니를 죽게 놔둘 수 없었기에 결국 시울은 용기를 내었고, 그렇게 어린 소녀는 어머니를 구해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사리 손으로 전쟁을 막을 순 없는 법. 어머니가 끔찍하게 도륙당하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 후, 지금의 한강인 경강의 마포나루에서 집 나르는 일꾼이 된 시울. 다음 입혀주시고. 다행히 전쟁이 끝나 오랑캐는 사라졌지만, 자, 이것은 품삯. 세금이요. 백성들을 착취하는 족속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십시오. 왜? 뭐? 품삯이 쌀 2대인데 세금으로 반이나 떼가잖소. 그럼 나머지 반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놈이 또 깨쭉거려? 나루토를 관리하는 왈패, 무덕. 정 억울하면 가서 신문고 두드려. 주상전하 일이 납시게. 하루 벌어먹고 사는 일꾼들은 억울해도 왈패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아니 처먹어라. 불평 불만인 사내들 또 계시오? 그렇게 시울 역시 살아남기 위해 못 본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왈패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수탈할 수 있었던 건 순서 바꿔 급행세, 비 온다고 장마세, 물 분다고 홍수세. 백성들 고열은 이놈들이 다 뽑아먹는구나. 썩은 관료들이 뒤를 봐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을 겪었음에도 정신 못 차리고 부패한 관료들과 세금 올리거라. 면포 2필입니다, 형님. 백성들의 피 같은 돈을 빨아찔러주는 왈패들. 이게 뭐냐? 죄송합니다, 형님. 무동네가 그 세금을 반밖에 못 채웠습니다. 나루토의 왕처럼 군림하지만 실상 아우들에게 자리를 위협받는 서열 최하위였던 무덕. 죽음은 미뤄도 세금은 못 넘기지. 에헤, 이 작은 아우님까지 왜 이러시나 오늘. 모자란 세금은 옷이라도 벗어서 채우는 게 질서 아니야? 아이고 그럼 내가 이게 옷걸음을 풀고 내가 화 이렇게 벗고 다녀야 되나? 아이고, 아이 우리 작은 아우님 아주 농이 아주 그냥 천하 제일일세 그래. 한때는 가장 유능한 검지였지만 이제 그는 자리를 위협받는 처지까지 추락하고 말았고, 두고 봐라. 내가 방가 윤가 그 새끼들 다 잡히고 검시 자리 차지할 테니까. 언제 내쳐질까 불안하던 어느 날, 그의 눈에 시울이 들어오고 마는데, 아이고야, 아이씨, 몸뚱이 봐라. 아이씨. 탈영한 군인인가? 그런 거 아닙니다. 죄 짓고 도망 다니냐? 이 배돼지에 칼자국을 들고 다녀? 에? 일하다가 다친 겁니다. 새롱하네. 우린 발톱만 봐도 고양이 새끼인지 호랑이 새끼인지 다 알아. 시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 생각한 무덕. 그리고 얼마 뒤 사건이 터져버리고 말았죠. 품삯을 주셔야겠습니다. 품삯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일을 시켰으면 품삯을 주셔야 합니다. 하루 일한 품삯을 못 받자 일을 시킨 최시상단의 딸인 재은을 찾아간 시울. 하지만 아닙니다 아가씨. 분명 줬다 들었습니다. 품삯을 이미 빼돌린 왈패들.
이놈이 쳐 돌았나? 어? 어디서 어깃장이냐? 평소 같으면 그냥 물러섰겠지만 사흘을 굶었소. 형님, 이 새끼 좀 맞아야 정신 차리겠는데요. 더 이상의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었기에 그는 결국 왈패들과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똘마니들을 가볍게 제압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꾼놈 하나를 못 따라가지고. 왈패들 중 미친 개라고 소문난 방가와 1대2 맞다이까지 뜨고만 시울. 그러나 어째서인지 방가가 밀리기 시작하더니 괜찮으세요? 그만합시다. 다 털리기 전에. 무기를 든 그를 한 손으로 제압하는 것도 모자라 시울은 오직 싸움 실력으로 품삯 왈패를 꺾어버리고 맙니다. 시울에게 무언가 비밀이 있는 게 확실하다 생각한 무덕. 뭐가 있는데. 이게 그놈이 맡긴 보따리지. 시울의 짐을 뒤지던 무덕은 드디어 그의 비밀을 알아내고 맙니다. 정 억울하시면 나라에 검토해달라고 간청해 보세요. 부사님! 부사님! 이리 백성이 간절히 청원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계십니까? 시험 볼 기회라도 달라는 것이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전쟁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그는 백성을 지키는 무관이 되려 했지만 어미 대신 부지한 목숨, 소중한 일을 지키려 무관이 되려고 했단 말입니다. 관료들은 말도 안 되는 악법을 들이밀며 과거에 응시할 기회조차 박탈해버리고 말았고 나라가 백성을 버리면 우린 누굴 믿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썩어버린 세상에 분노한 그는 아무것도 별한 게 없어. 관아에 불을 질러버리고 도망쳤던 것이었습니다. 너 이 새끼 장시울이 맞지? 이야, 과거 못 보게 한다고 관청에 쳐들어가고 불까지 쏴지르고. 이야, 이렇게 천인 공무할 사내 대장 누가 어딘가? 시울은 딱 잡아떼보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무덕에게 이런 거짓말이 통할 리가 없었고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다면 죽은 목숨이었기에 내가 웬만하면 남자한테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이제부터 너는 내 거야. 그는 결국 무덕의 수하가 되어 억지로 왈패가 되고 마는데 그리고 그가 가장 처음 하는 왈패 짓은 바로 횃불들 다 안 내려! 이게 무슨 짓이오? 어떤 새끼들이 횃불세도 안 내고 일들을 하고 지랄이야! 최씨상단의 삥을 뜯는 것이었습니다. 회때는 상단에서 마련했고 기름도 우리가 준비했는데 왜 왈패들한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뭐라고 짹짹대는 거야 이거. 하지만 왈패들에게 기가 죽지 않은 최은. 이 새파랗게 어린 우리 젊은 좌장께서는 여자라서 그런가? 왈패들 장단에 놀아날 생각 없습니다. 벌써 최고의 장사꾼이라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런 수모 따위는 견딜 수 있었죠. 격군들은 침을 들고 나를 따르게. 어서! 아무리 평민의 여자라고 해도 최씨상단의 딸이자 좌정이었기에 그녀에게 손댈 수 없는 무덕. 영모야 영모. 마침 잘됐다 생각한 그는 시울에게 억지로 이번 일을 맡겼죠. 죽기 싫으면 가서 횃불 뺏어와. 결국 살기 위해 자신이 그렇게 격렬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울. 이야, 저 새끼 저거 아주 그냥 왈패 다 됐네 저. 열심히 사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남의 피나 빼먹고 사는 버러지였군요. 평생 그리 사시오. 그렇게 시울은 백성을 지키는 무관이 아닌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왈패가 되고 맙니다. 경강의 무례배들은 나루터를 장악해 일꾼들 품삯을 가로채고 상인들에게는 세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부디 지엄한 국법이 이곳에도 미치기를 간청드립니다. 왈패들의 세상을 바꾸기 위해 상서를 쓴 최은. 하지만 하안부의 관원이 빼줬게 망정이지. 주상 전하께 올라갔으면 어찌 되었겠나. 백성들의 목소리는 부패한 관료들 때문에 왕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송구합니다. 손때리를 보이겠습니다. 어떻게? 다시 말이 돌지 않게 엄격히
하겠습니다. 포도청 탐관놀이인 돌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왈패들의 목줄을 더 강하게 조였습니다. 하지만 고맙네. 이렇게나 많이 줍니까? 그냥 가죠. 억지로 왈패가 됐지만 천성은 바뀌지 않는 법. 미친 새끼가 이렇게 주면은 우리가 낼 세금이 없어. 무덕은 그에게 왈패들의 규칙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게 품삯, 이게 세금. 이래야 우리가 먹고 살아. 해봐. 하지만 시울은 죽이라도 끓여야 버틸 거 아니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처지였기에 일꾼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미치겠네. 고맙소. 무덕은 비록 그의 목숨줄을 잡고 있었으나 호시탐탐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아우들에게서 살아남기 위해 시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맙네. 고마워이. 은혜 갚겠네. 그렇게 시울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는 왈패가 되는 것도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썩어버린 조선에는 또 한 번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마는데 늦은 밤 동원하루의 왈패들을 습격한 정체불명의 사람들. 행색으로 보아 그들은 이곳의 사람들이 아니었고 단 5으로 수십 명의 왈패들을 제압해버리고 맙니다. 살기 위해 도망치는 동원하루의 엄지. 그리고 이 무례배들이 이끄는 사람은 바로 왕의 시울의 어머니를 잔인하게 도륙한 오랑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선에 다시 나타난 이유는 바로 나와 함께할 거면 남아라. 우리와 함께한 형제, 떠나면 적이다. 오늘부터 형님이 엄지요. 나가 아우고. 나는 평강을 통일하고 이 땅에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다. 조선의 젖줄인 한강을 기반으로 조선의 새로운 왕이 되려 한 것. 차돌 형님이 절을 했다고? 그 왕의 패거리 5이서 옥수수 털듯이 동호를 그냥 싹 다 털었습니다.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과 동시에 형님, 엄지들이 비상집합이 걸렸답니다. 큰형님도 칠각사로 출발했답니다. 모든 나루토의 엄지들이 호출되고 마는데 오랑캐 새끼가 경강에서 엄지 노릇을 한다니. 대감, 누구만 모실 겁니까? 모든 엄지들은 자신들이 직접 왕위를 제거하겠다 돌개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호의 새로운 엄지, 왕의 문안들이 옵니다. 왕위는 제 발로 돌개를 찾아오고 맙니다. 이런 새끼 말로 하면 안 돼. 악으로 십천해야지. 분노가 극에 다다른 엄지들. 하지만 강서봐, 칼부터 볶는 건 못 배운 놈들이나 하는 짓이다. 돌개는 부하들을 말리는 것도 모자라 제가 인사 받으십시오. 대령에서 온 왕이라고 합니다. 오랑캐 인사까지 받고 마는데 그래, 니는 목숨값을 뭐로 대신할 테냐? 팔도의 모든 왈패들을 복속시켜 대감님 발밑에 두겠습니다. 이 땅에서 진짜 엄지는 대감 하나뿐일 것입니다. 누가 봐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감께서 꽃을 피우십시오. 정 걸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모를 리가 없는 돌개가 왕위를 나루토의 왈패로 받아들이고 마는데 너희 같은 곰팡이들이 살아가게 어둡고 축축하게 만들어주마. 잘 한번 살아보거라. 그리고 몇 시간 뒤 어디론가 향하는 돌개. 그가 향한 곳은 어느 양반 가문이었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바로 명하신 대로 왕위를 승인했나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렴한 관리를 꿈꾸며 새로이 포도청에 부임한 정청까지 나루토의 곧 피바람이 불어닥친다는 것을 모른 채 배불리 포식하고 있는 시울과 왈패들. 엄지 자리만 되찾아봐. 응? 더 오질 거야. 아주 활짝이야. 어차피 인정받지도 못하는 삶. 이렇게라도 자신을 찾아주는 이가 있다는 것에 시울은 점차 마음을 열어갔고 현실에 순응한 시울은 왈패들의 식구로 점차 자리를 잡았습니다. 새끼, 귀여운 내 새끼.
많이 먹어. 어? 조만간 한판 붙어야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형님이라고 부르고. 하지만 당하고만 있을 왈패들이 아니었으니 시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무덕을 끌고 가버린 아우들. 아유, 큰아버님 왜 이러는가? 방가 제낀 놈이랑 붙어 다닌다면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 누구야? 아니 뭐예요? 누구야? 어딨어? 쌍판떼기 좀 보게. 싸움을 뭐 잘한다면서. 겁먹고 쥐새끼처럼 튄 것 같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주먹으로 서열해져가는 왈패 세계에서 이미 뒷방 논의된 무덕은 눈에 가시였기에 잡아. 이참에 건수를 잡은 아우들은 그를 제껴버리려 합니다. 가만 계셔. 얼른발이 되면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지팡이로 꼭 쓰셔. 이러지 마시겠다. 가만히 계쇼. 한 번에 안 끝나면 힘들어. 이제 그를 살릴 수 있는 건 어릴 적 호영호제하던 두목 덕계뿐. 형님! 무동이 죽다. 하지만 믿었던 덕계마저 무덕을 외면해버리고 말았죠. 갑니다. 아무리 반항을 해보지만 꽉 잡아. 꽉 잡아. 그는 절름발이 신세를 변할 수 없었습니다. 집까지 감히 검지 자리를 탐내? 그런데 그때 드디어 시울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마는데 그렇게 시울은 무덕을 구하기 위해 참아왔던 분노를 밟아버려. 또 한 번 폭발시켜버리고 맙니다. 쳐다만 보지 말고 어디 하나 병신을 만들라고! 졸개들로는 승부가 날 것 같지 않자 그를 제대로 담가버리기 위해 칼을 뽑아둔 윤가. 엄마 젖도 안 뗀 놈의 새끼가 쳐 돌았네. 하지만 시울을 상처 입혔다고 한들 왈패들은 무관을 준비했던 시울의 상대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더 이상 내버려뒀다간 왈패들의 질서가 어지러워졌기에 이 세상 질서가 마음에 안 들면 내 세상을 만들어야지. 그 정도 배포는 있어야 살이지. 서열 정리를 위해 시울과 싸움을 하게 된 덕계. 하지만 상대는 노련한 싸움꾼 덕계였기에 시울은 고전하고 말았고 급기야 연이은 치명타를 허용해버리고 맙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두 남자. 그렇게 마지막 회심의 일격을 가하는데 상처까지 입은 시울은 덕계의 상대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승자는 왕이 되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고 마는 약육강식의 법칙. 패거리 질서니 너무 원망하지 말게. 병신 받을 거면 차라리 죽이시오. 그렇게 시울은 무덕을 대신해 절름발이 신세가 돼 운명이 처하고 맙니다. 보여주십시오, 형님. 하지만 이를 두고만 볼 수 없었던 무덕. 그렇게 무덕은 시울을 살리기 위해 용기를 내고 말았고 결국 절름발이가 되어 나루토를 떠나야 하는 건 어떻소? 정신은 차리셨어? 다리병 씨는 면하기 어려울 것 같네. 덕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목이 된 사람은 바로 시울을 지킨 무덕이었습니다. 모두 큰 와이프가 되거라. 그렇게 무덕이 새로운 엄지가 되자 바빠진 상인들. 아이고 강행수 새 엄지가 되신 거 축하하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내키지 않았지만 앞으로 장사를 위해 채은 역시 그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첫 인사 지금 뭐 허술한데. 병이요. 인사가 끝났으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람만 바뀌었을 뿐 달라지지 않은 세상. 아가씨, 큰 부자 되시오. 그렇게 시울 덕분에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 무덕. 그러나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였으니 뭐야 이게? 도망가라. 갑자기 왈패 소굴로 들이닥친 신입 종사관 정천. 저항하는 자들을 모두 끌어내거라. 그는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왈패들을 급습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마주친 시우가 정천은 자신들의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함께 자란 형제와 같은 사이였던 것. 무관이라는 같은 꿈을 꾸었지만 한 사람은 왈패가 되고 한 사람은 무관이 된 아이러니한 상황. 과연 시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탕류. 흘러가는 흐린 물이라는 제목처럼 한강을 배경으로 혼탁해진 세상에 맞서 운명을 개척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사극 액션 장르인데요. 시대적 배경은 과거를 다루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부조리는 달라지지 않죠. 부조리한 사회 문제를 시작으로 약육강식의 건달 세계, 부패한 정치권까지 갈등이 확장되며 이야기의 스케일을 점차 키워가죠. 이번 작품이 가장 재밌게 느껴지는 건 단연 캐릭터들의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였는데요. 뒷방 늙은이에서 발자에도 없는 왈패들의 왕이 된 박지환. 그는 어떻게 이 급류에서 버틸 수 있을 것인지, 한순간의 분노 때문에 인생을 망친 것도 모자라 혐오하던 왈패가 되어버린 로우는 어머니를 죽인 왕에게 복수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신분과 성별을 뛰어넘어 최고의 장사꾼이 되고 싶은 신예은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려 할지, 사건 속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을 개척하는 캐릭터들의 서사가 재밌었습니다. 무덕, 시울, 죄는 세상의 탕유에 맞서 더 큰 흐름의 물결을 마주하는 것으로 최종장인 9화가 막을 내렸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흐르냐에 따라 앞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기에 시즌2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1화부터 5화의 이야기였으며 탕유 전회차는 지금 바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를 픽해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픽추였습니다.